단 10분만 늦어도 반신마비가 올 수도 있었습니다. 죽음에서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님. 의사님, 50세가 넘었다면 그런 느낌은 단순한 노화 탓이 아닙니다. 그건 뇌혈관이 서서히 좁아지고 있다는 조용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즉, 허혈성 뇌졸중 뇌경색의 시작 단계 말이죠. 한국 뇌졸중학회 Korean Stroke Society의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 3명 중 1명은 이미 뇌혈관이 부분적으로 좁아지거나 혈류가 감소한 상태라고 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른 채 단순한 피로나 어지럼으로 넘긴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뇌는 이미 산소 부족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뇌동맥 경화의 징후가 자신도 모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무서운 것은 갑작스러운 뇌졸중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에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는 세월입니다. 다행인 것은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혈관이 최대 10년까지 젊어질 수 있고 뇌졸중 위험도 거의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무시하는 음식은 뇌졸중을 예방하는 방패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혈관신경과 박지훈입니다. 응급실에서 15년간 근무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뇌졸중 환자에게는 예방할 기회가 있지만 작은 징후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작년 그 추운 겨울 아침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63세 박승호 씨가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 응급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은 한쪽으로 휘어져 있었고 오른손은 축 늘어져 있었으며 목소리는 마치 헐거운 줄처럼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최연희 씨는 어젯밤에도 야구를 보셨는데 오른쪽 다리가 저린다고만 하셨는데 너무 오래 앉아 있어서 그런 것 같다고 하셨어요 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대체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뇌 CT 촬영을 해보니 좌측 중대뇌동맥에 작은 가지가 막혀 있었습니다. 다행히 발병 후 4시간 30분도 채 되지 않은 골든타임에 도착했습니다. 즉시 혈전 용해제를 주사하여 혈관을 다시 열었습니다. 3시간 후 그는 다시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느리지만 또렷하게요. 축축하지만 희망으로 반짝이는 연희의 눈을 바라보며 1시간만 늦게 왔더라면 결과가 달랐을지도 몰라라고 생각했습니다. 50세가 넘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뇌졸중 예방을 위한 이 황금 가루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상태가 안정된 후 저는 그녀에게 이전 증상들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달쯤 전부터 오른쪽 다리가 피곤하고 걸음걸이가 느려지고 발가락에 약간의 저림 증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어느 날은 의자에서 일어설 때 거의 넘어질 뻔했는데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시기는 뇌졸중 전 단계로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감소했지만 신경세포가 완전히 죽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 시기에 발견된다면 식단, 혈압, 혈당, 혈중 지질 수치를 조절하고 특히 적절한 영양 섭취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면 죽상동맥 경화증의 진행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대학교와 한국임상영양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쇼가올진 생강, 안토시아닌 아로니아, 커큐민 강황과 같은 일부 천연 활성 성분이 혈관에 항염 효과를 제공하고 혈소판 응집을 감소시키며 뇌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의약품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혈관계가 매일 노화되는 중장년층에게 안전한 보조제입니다. 50세가 넘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뇌졸중을 예방하는 황금가루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저는 승호 씨에게 아주 단순한 아침 습관 하나를 권했습니다. 매일 아침 혈압을 잰 뒤 따뜻한 물 200ml 컵을 마시고 아침 식사 후에는 찐생강 아로니아 강황을 미지근한 두유에 풀어 마시는 것. 양은 적지만 매일 꾸준히 하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거기에 하루 30분 가벼운 산책, 충분한 수면, 절주를 더했죠. 그는 놀란 듯 물었습니다. 이게 다예요, 선생님? 비싼 두뇌 영양제는 필요 없나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럼요. 몸이 필요한 건 인내이지 기적이 아닙니다. 3개월 뒤 재진 씨 그의 혈압은 128, 80mHg로 안정, 혈중 지질 수치도 뚜렷하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요즘은 계단을 올라가도 숨이 안 차요. 오른손도 훨씬 자연스럽게 움직이고요.
아침마다 아내와 같이 가루를 타서 마시는데 몸이 따뜻해지는 게 느껴집니다. 그의 검사표를 보며 저는 의사로서 가장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큰 보람은 그가 다시 병원에 오지 않아도 되는 삶을 만드는 것이니까요. 저는 늘 믿습니다. 진정한 의학의 정점은 치료가 아니라 예방입니다. 우리는 나이를 멈출 수는 없지만 혈관이 일찍 늙는 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가 아니라 매일 아침의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다음 시리즈에서 자세히 나눌 이야기처럼요. 매일 아침 짠 생강 한 조간 한 차게. 심장병과 뇌졸중에 좋은 자연요법. 얼굴 한쪽이 잠시 저리거나 눈앞이 어지럽게 흐려졌다가 금세 괜찮아진 적이 있나요? 혹은 이유 없이 한쪽 다리에 힘이 빠진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몸은 적절한 조건만 주어지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저는 수십 명의 승호 씨 같은 환자들이 비싼 신약이 아니라 단지 3가지 천연 가루 식품만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쉽게 구할 수 있고 간단히 섭취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과학적으로 효능이 입증된 식품들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저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9A 수백 명의 환자의 뇌혈관을 지켜준 3가지 천연 분말 식품. 효과적이면서도 안전한 섭취, 시간과 비율, 그리고 내일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한국형 아침 식단, 혈관을 젊게 유지하는 비밀 레시피까지 모두 간단하고 쉽고 비용도 적게 들지만 무엇보다 꾸준히 하면 정말로 효과가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평범한 아침과 병실의 아침을 가르는 경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소중하다고 느껴진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클릭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의 뇌혈관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른 봄 아침, 박승호 선생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서울의 날씨는 아직 쌀쌀했지만 햇살은 병원 복도를 환하게 밝히기에 충분했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을 손에 든 채 그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걸어가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매일 아침 이 생강찜질 없이는 못 견딥니다. 따뜻한 기운이 배에서 가슴까지 퍼져서 너무 좋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기쁜 마음과 그 옅은 노란 가루 덕분에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변하기 시작했는지 떠올리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생강 한국 주방에서 가장 익숙한 향신료 중 하나이죠. 그런데 이 생강을 찐 다음 말리고 곱게 갈면 놀랍게도 자연이 준 혈관 보약으로 변합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건 이미 과학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생강에는 진저롤, 신제롤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특유의 매운맛과 향을 냅니다. 그런데 생강을 약 100도에서 15-20분 정도 찌면 이 진저롤이 대부분 쇼가올이라는 물질로 변합니다. 이 쇼가올은 염증을 줄이고 혈소판 응집을 막고 혈류를 개선하는 힘이 훨씬 강합니다. 2020년 전북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쇼가올은 혈관 내피의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혈전 형성을 약 40% 줄이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생강차 대신 찐 생강을 쓰라고 권합니다. 쇼가올의 작용 원리는 단순합니다. 혈관 안쪽을 덮고 있는 얇은 막, 즉 내피세포의 만성 염증 반응을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혈당이 높거나 나쁜 콜레스테롤이 많거나 혈압이 출렁일 때 이 내피가 자극을 받아 혈소판이 서로 달라붙기 쉬워집니다. 그렇게 생긴 작은 혈전 덩어리들이 쌓이면 결국 뇌혈관을 막을 수 있습니다. 쇼가올은 그 과정을 막아주고 뇌로 가는 혈류를 부드럽게 늘려줍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에는 혈관 속 먼지를 부드럽게 쓸어내는 솔 같은 역할을 하죠. 한 환자가 떠오릅니다. 58세 김혜숙 씨, 퇴직한 은행원이었습니다. 손끝이 자주 저리고 발이 늘 차다며 병원을 찾았습니다. 경동맥 초음파 결과 혈류 속도가 약간 떨어지고 경화 초기 소견이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찐 생강가루 일지, 즉 반 작은 술을 따뜻한 물 200ml에 타서 식후에 마시라고 했습니다. 설탕이나 꿀은 넣지 말고 공복엔 피하라고요. 2달 후 재진 씨,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발끝이 안 시려요. 아침에 발코니에서 화분에 물 줄 때 양말 안 신어도 돼요. 허욱, 나비, 딸이 엄마 얼굴이 환해졌어요 라며 웃었다고 하더군요. 그런 변화를 볼 때마다 저는 어떤 광고보다 이런 이야기들이 더 값지다고 느낍니다. 한국 사람들은 겨울에 생강차를 즐겨 마시지만 사실 찐 생강,
즉 생도 아니고 볶은 것도 아닌 형태가 혈관에는 가장 좋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집에서도 쉽게 만드는 법을 알려줍니다. 1. 생강을 깨끗이 씻고 3 두께로 썹니다. 2. 찜기에 넣고 약 20분간 찝니다. 3. 그런 다음 60도 정도에서 말리거나 건조해 완전히 바삭해지면 곱게 갈아 밀폐 용기에 보관합니다. 아침마다 작은 숟가락 1, 2 정도를 따뜻한 물이나 미지근한 두유에 풀어 식후에 마십니다. 매운맛을 좋아한다면 레몬즙 몇 방울이나 꿀 약간을 넣어도 됩니다. 하지만 당뇨가 있다면 단맛은 피하세요. 무엇보다 공복에는 절대 마시지 마세요. 생강이 위산 분비를 자극해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찐 생강을 증강생강 분말, 진경성 개선모이라 부릅니다. 즉 찜으로 약효가 강화된 생강이라는 뜻입니다. 옛사람들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돕고 담을 없애는 데 썼죠. 오늘날 우리는 그 이유를 압니다. 그건 바로 쇼가올과 항산화 물질 덕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천연이라도 용량은 꼭 지켜야 합니다. 하루 안전한 최대 섭취량은 삭작은 술 2개 정도입니다. 너무 많이 마시면 속쓰림이나 메스꺼움이 생길 수 있고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레,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임신부는 음식 조미료만 아주 소량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어느 날 연희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아이처럼 밝았습니다. 선생님, 우리 부부 둘 다 아침마다 찐 생강을 마셔요. 남편은 다리가 안 피곤하고 저는 손이 따뜻해졌어요.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두 사람이 식탁에 마주 앉아 연한 노란빛의 따뜻한 물에서 김이 피어오르는 모습을 상상했죠. 병을 막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사랑과 인내로 매일 반복되는 습관 하나면 충분합니다. 공개 상담회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눌 때 사람들이 자주 묻습니다. 선생님, 수입산 생강을 사야 하나요? 저는 항상 이렇게 답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한국산 생강이라면, 농약을 쓰지 않고 깨끗하게 재배된 것이라면 그 자체로 충분히 좋습니다. 단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바로 3D 원칙입니다. 나이스 꾸준히, 너우든, 마이어스 정량으로 둥이어, 올바른 시간에, 능시, 아침 식사 후 작은 컵 한 잔에 찐 생강물, 거기에 20, 30분 가벼운 산책, 일찍 잠들기, 절주.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자연요법입니다. 며칠 만에 젊어질 수는 없지만 3개월만 꾸준히 실천하면 대부분이 느낍니다. 손발이 따뜻해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혈압이 안정되고 얼굴빛이 화사해진다는 걸요. 이 모든 건 혈류가 원활해졌기 때문입니다. 비싼 보약으로도 불가능한 일이 생활의 리듬을 바로잡으면 가능합니다. 과학자들은 생강을 식물성 아스피린, 플란트 에스피린이라 부릅니다. 그 이유는 생강이 COX와 LOX 효소를 억제해 프로스타글란딘 같은 염증 매개물질 생성을 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약과 달리 올바르게 섭취하면 위를 자극하지 않습니다. 특히 노년층에게 찐 생강은 소화를 돕고 복부 팽만감을 줄이며 혈당을 완만하게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생강 한 잔은 미세 혈전 속 비 오는 날의 작은 우산이에요.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고 짠 음식을 먹는다면 그 우산 하나로 폭풍을 막을 순 없지만 적어도 첫 빗방울은 피할 수 있습니다. 진료 기록을 돌아보면 뇌졸중 이후 환자의 60% 이상이 만성염증으로 혈관이 약해진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몇 그램의 찐 생강이 무슨 차이를 만들겠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혈액 수치와 혈압이 분명히 변합니다. 그건 기적이 아니라 작은 습관이 쌓인 결과입니다. 아침 진료가 끝날 무렵 저는 병원 창가에 서서 창밖을 봅니다. 햇살이 비추는 거리에는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갑니다. 아무도 자기 몸속의 혈관이 조용히 버티고 있다는 걸 생각하지 않겠죠.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바랍니다. 그들이 잠시 멈춰 따뜻한 찐 생강 물 한 잔을 마시며 깊게 숨을 들이쉬고 조금 더 천천히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아침의 1분 여유가 평생의 맑은 정신을 지켜줄 수도 있으니까요. 5월의 어느 아침, 남산 자락이 철쭉꽃으로 보랏빛 물든 날이었습니다. 그날 다시 만난 김혜숙 씨는 작은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안에는 짙은 보라색 가루가 담긴 유리병이 있었죠.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거 제가 직접 만든 아로니아요. 건조기에 말리고 곱게 갈았어요. 매일 아침 요거트에 반 스푼씩 넣는데 색깔이 참 예뻐요. 대부분의 환자들은 집에서 이렇게까지 정성 들이지 않는데 그녀는 마치 장인처럼 섬세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건 결과였습니다. 이번 검사에서 LDL이 148에서 110mg/dl로 감소, 중성 지방 수치도 눈에 띄게 낮아졌던 것이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로니아가 제 역할을 해내고 있었다는 것을요. 아로니아 한국에서는 아로니아 베리, 에로니아 베리라고 부릅니다. 원래는 추운 기후에서 자생하는 야생 열매였지만 지금은 강원도 곳곳에서 재배되고 있죠. 작고 짙은 자주빛에 약간 떫은 맛이 나지만 바로 그 색 속에 수천 개의 안토시아닌 분자가 숨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가장 강력한 천연 항산화 물질 중 하나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블루베리에 안토시아닌이 많다는 건 알고 있지만 아로니아의 안토시아닌 함량은 블루베리의 3, 4배나 높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물이 흐르는 구리관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활성산소, 즉 담배,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습관의 부산물이 그 관 안쪽을 서서히 녹슬게 만들죠. 안토시아닌은 그 안을 닦아주는 천연 광택제입니다. 산화된 LDL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혈관 내피를 보호하며 혈관벽의 탄력을 되살려줍니다. 그 결과 혈압이 부드럽게 낮아지고 혈류가 매끄럽게 흐르게 됩니다. 2021년 건국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중년층이 하루 300mg의 안토시아닌 아로니아 추출물 기준을 12주 동안 섭취했을 때 총 콜레스테롤과 LDL이 유의하게 감소했고 혈관 내피 기능 EHMMD은 약 8% 개선되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작아 보이지만 혈관 입장에서 8%는 수천 개의 미세혈관이 새로 열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만큼 뇌세포로 가는 혈류가 강해진다는 뜻입니다. 이루스입니다.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습니다. 67세의 전 체육교사 한대성 씨. 가벼운 허혈성 뇌증 이후 재진하러 왔을 때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식단 조절 다 했는데도 콜레스테롤이 여전해요. 이건 유전인가 봅니다. 상겐도 이공제습니다. 이 식단을 살펴보니 고기는 끊었지만 매일 흰쌀밥과 빵만 드시고 채소나 과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죠. 지방을 다 끊는 게 답이 아닙니다. 혈관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합니다. 아로니아를 한번 드셔보세요. 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떫은 보라색 열매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맛은 별로지만 선생님 뇌를 지켜주는 과일이에요. 섭취법은 간단했습니다. 매일 아로니아 분말 3, 5억 즉 작은 술 1스푼, 200ml의 따뜻한 물이나 무가당 요거트에 타서 아침 식후에 섭취합니다. 공복에는 피해야 합니다. 떫은 맛이 위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저혈압인 분은 조심해야 합니다. 안토시아닌이 혈압을 약간 낮출 수 있기 때문이죠. 그는 꼼꼼히 적어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달 후 LDL 수치는 30mg/dl 감소, 염증 지표인 CRP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기뻤던 건 그가 밝게 웃으며 말했을 때입니다. 요즘은 갑자기 일어날 때도 어지럽지 않고 다리도 가벼워요. 가벼운 등산도 거뜬합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혈관 내피를 기르는 힘입니다. 많은 젊은 사람들은 내피의 중요성을 모릅니다. 하지만 내피가 건강하면 혈관은 새 고무관처럼 탄력이 살아나고 터지거나 막히지 않습니다. 뇌 속에서는 그것이 곧 미세 혈전, 위혈전을 예방한다는 뜻입니다. 이 작은 혈전들이 쌓여 생기는 것이 우리가 흔히 잠깐 어지럽다라고 넘기는 일과성 허혈 발작 TIA의 진짜 원인이기 때문이죠. 한국의 시골 마을에서는 아로니아를 마치 베트남 사람들이 살구를 말리듯 자연 건조합니다. 춘천의 한 작은 유기농 농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의 농부 유 씨는 75살의 노인이었죠.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75살이지만 매일 아로니아 물 한 잔을 마십니다. 건강검진 때마다 의사가 말해요. 혈관 상태가 60대라고. 그가 가리킨 밭에는 보랏빛 아로니아가 줄지어 있었고 햇살 아래 열매들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하나를 따서 베어 물었죠. 처음엔 혀끝이 살짝 떫었지만 곧 은은한 단맛이 따라왔고 입안에는 블랙포도 같은 향이 남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연이 이 과일에 보라색을 입힌 이유를. 그건 바로
생명력과 순환의 색이었습니다. 섭취법에 대해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세요. 안토시아닌은 좋은 지방과 함께 섭취할 때 가장 잘 흡수됩니다. 예를 들어 요거트, 호두, 올리브유 몇 방울이죠. 가장 인기 있는 방법은 아침 보라색 스무디입니다. 냉동 아로니아 50지, 바나나 반개, 두유나 무가당 요거트 100ml를 넣고 갈기만 하면 됩니다.